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불법 파견 그리고 파견법, 기간제법 철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모여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휘 투쟁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휘 지휘장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지난 3월 6일 우리는 정부청 사업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관철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결의를 다졌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공고안이 나오는 7월달 내부적 사정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 회사의 입맛에 맞춰 공고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26일, 27일 1차 점거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틀째 날 27일에는 행정교육위원회 회의가 시작하는 입구를 경찰병력이 막았습니다. 우리는 회의장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 들어가겠다 이야기했는데 결국 몸싸움 과정에서 유리물이 파손되고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다치는 그런 사태도 발생했었습니다. 마지막 7월 31일 행정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렸고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대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행정교육위원회 공고안이 나왔습니다. 8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정교육위원회 공고안이 나오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노동부와 1차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제서야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사건이 14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차 면담이 진행되고 3차 면담이 진행되기 직전에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사측을 만났습니다. 사측을 만나서 불법 파견 문제 해결해야 된다. 직접 교섭으로서 당사자들과 교섭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사측에다가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간을 주겠다. 그 다음 주 금요일인 일주일 동안 기다려봤지만 회사는 노동부의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2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2주가 흘러가는 동안 기아차 지부와 1300명 특별 채용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휘는 반대했습니다. 노동부가 교섭을 중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특별 채용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왜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특별 채용을 진행하느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금속노조가 진행하는 불법 파견 사업장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으로 모였습니다. 너무 절박했습니다.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원청에 답변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정규직 노조가 특별 채용을 진행하고 이대로 불법 파견 문제가 끝날 수는 없다. 9월 20일 250명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곳 서울노동청 4층을 점거농성했습니다. 점거농성을 시작하고 추석이 내일 모레라는 것을 우리 동지들은 알았습니다. 힘들게 결정했습니다. 이대로
저곳 4층에서 그냥 우리가 묻힐 수는 없다. 단식에 돌입하자 대표자들은 결정했습니다. 25명의 단식 농성에 돌입했었습니다. 그 동지들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정말 얻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현대기아차 문제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정근농성 8일째, 단식농성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단지 현대기아차 불법 파괴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14년 동안이나 재벌이 벌여왔던 그 불법 파괴 문제가, 현대기아차 불법 파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다면 이 땅에 있는 불법 파괴 사업장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 우리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불법 파괴 문제 특별처형이 아니라 불법을 해소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불법 파괴 문제를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이,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 끝까지 연대해 주시고 우리 투쟁 사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비정규직 힘내라! 한상균입니다. 투쟁! 좀 오랜만에 동지들 앞에 이렇게 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적응도 잘 안 되고 아직 적응하는 중입니다. 현재 저는 아시다시피 까막소에서 나왔기는 나왔지만 현재는 여전히 죄인 신분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동지들의 투쟁이 지향하는 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일단 쌍용차 투쟁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모진 시간이었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고향에 갔더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전화하지도 못한 나의 용기를 질타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이야기냐 물어봤어요. 그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MBC에서 스트레이트라는 쌍용차 탐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까지는 한상균 너는 여전히 1급 수비자였고 폭도였노라. 그래서 너와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9년이 걸리고 14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10년, 20년 그렇게 싸우라고 저는 말하고자 이 자리에 쓴 건 아닙니다. 얼마 전 포스코에 민주노자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들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민주노조를 세웠지만 그들의 입에서 포항제철, 광양제철 안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차별 없는 공장으로 만들겠다, 비정규직 없는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놓고 어찌 민주노조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기 한 발 앞선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지들과 같은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원청을 핑계대고 현대차별을 핑계댔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탓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이제 현대차 공장, 현대제철 공장 안에 차별 없는 공장, 비정규직 없는 공장은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라고, 그것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목이라 이제 그 담대한 길을 나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지들, 그 동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동지들은 이 집행부가 한 발밖에 가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도부가 또 한 발을 가고 또 한 발씩 전진해서 반드시 차별 없고 비정규직 없는 현대제철 공장을 만들어낼 거라. 그리고 급기야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강력한 노동조합을, 그야말로 민주노조다운 민주노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동지들, 기회가 오면 언제나 모였다가 또 들어가고 나면 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노동자편에 쓰는 건지 안 쓰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자발드라는 노동청, 노동부 산하의 기관의 노동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이 땅에 살아가는 노동자의 길들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온갖 방식의 비정규직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접 고용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해냈습니다. 아마도 제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직고용되고 정규직화되는 투쟁을 동지들이 이끌고 있다라면 공공기관에서 차별 없는 직고용에 대한 길을 열어가는 동지들은 자벌드 동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제 노동장을 만든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가슴에 뜨거운 것을 품고 있습니다. 동지들, 14년 동안 숨을 당한 재벌, 현대차 재벌한테 반드시 불가역적적인 정규직화 정치를 이번에는 해내야 될 것입니다. 동지들, 자신 있습니까? 네!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지들을 겉으로는 지지하고 엄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진실을 향하고 정의를 향하는 투쟁들은 늘 굵고 외롭고 고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동지들이 그 길을 닦아내면 한국 사회는 선거 때만 나오는 상시 고용자, 고용노동자들은 정규직화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개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동지들, 쌍용차 동지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쌍용차 복직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공장에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저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장 아픈 곳에서, 힘든 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길에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노동자답게 투쟁하겠다는 다짐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동지들, 힘내십시오. 투쟁! 예! 투쟁! 예! 고맙습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되나요? 예. 자, 갑니다. 아까 배웠던 거 같이 하는 걸 무릎부터 잘 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손뼉. 하루
종일 하는 일은 하나, 내일부터도 하나인데 오른쪽. 일하는 회사 따로, 월급 받는 회사 따로 왼쪽. 원청 사장, 하청 사장, 하청 또 하청 둘에서 고대생 사장 명명이야. 어떤 고생이 어떤 뭐가 없다야. 우리의 노동으로 배불린 놈이 누구야. 진짜 사장이 나와라. 우리의 노동은 가짜 노동이야. 진짜 사장이 나와라. 노동 정말 사장 다 터져주고 나와라. 자, 나올 때까지 우리 많이 좀 외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해피 정규 시설 대하사. 내 삶의 공간이야. 반복되는 노동구나. 이제 정말 끝장나잖아. 우리의 투쟁으로 해서 노동자 세상 만들자. 진짜 사장이 나와라. 우리의 노동은 가짜 노동이 아니야. 진짜 사장이 나와라. 용역한 정말 사장 나타나지고 나와. 기억하시고 갑니다. 진짜 사장이 하나 둘 셋. 나와. 진짜 사장이 하나 둘 셋. 나와. 진짜 사장이 하나 둘 셋. 나와. 진짜 사장이 나와. 진짜 사장이 나와라. 우리의 노동은 가짜 노동이 아니야. 진짜 사장이 나와라. 용역할 정말 사장 나타나지고 나와. 가끔 전화도 깨달은 사실이 분명히 오늘 사회자분이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지회 부평 비정치회 지회자 황호인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제! 근데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2010년도에 저희들 또한 공장 아치에 올라가서 불법 파견 정규 직화를 실시하라고 함께 외쳤습니다. 그때가 현대차 동지들이 공장 점거 파업을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 파견 문제를 이번에는 끝낸 여자라고 그 당시 12월 1일날 공장 아치에 올라가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묻혔습니다. 현대기아 동지들이 너무나 열심히 싸우시기 때문에 묻혔고요. 이번에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저희들 7월달에 공장 사장실 점거 구성도 했고 여러가지 투쟁을 했는데 저희들 건 잘 안 뜨더라고요. 근데 또 다르게 또 현대기아 동지들이 노동체에 들어오자마자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이번에 어디를 가야 되나? 또 없으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또한 발부동 쳐야만이 우리가 아까 사회자 동지 얘기했듯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핵을 폐기하는 데 있어서 불가항력적 또 이제 같은 이런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해서 다시 이 땅에 부정직 노동자들이 발붙이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 또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회도 마찬가지로 10수년간 불법 파견 사업장입니다. 2005년도 가장 먼저 창업공장에서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그 당시 사장이었던 일다리 사장이 2012년도 불법 파견으로 대법원 판결로 깜빵 가지 않고 벌금 700만 원 형사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자신들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금까지도 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2018년도 바로 올해 5월달에 또다시 창업공장이
불법 파견이라고 또다시 판결이 났습니다. 또다시 774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한국GM 부팔공장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1심 판결이지만은 한국식 판결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가릴 거 없다. 모든 자동차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 불법적 판결을 아주 쉽사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창업공장에 직접 고용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마찬가지 부평공장도 지난달 888명에 대해서 전원 불법 파견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834명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라라는 명령이 있지만은 아직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장난질을 치려는 것인지 이미 현장에서는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0여 명 공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것을 수주반감만 하고 자신들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탓을 검찰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다라 해도 이것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고 범법자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인데 왜 우리가 추석을 반납해야 되고 복귀를 끌어야 하는지를 저희들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부평공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데 거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보는지 저희들 또한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노동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재갑 맞죠? 이 이재갑이라는 이 노동부 장관이 과거 박근혜 이명박 시절 때 노동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 2013년 이 차관 시절에 이 자체가 무엇을 했냐면은 한국GM 내 2005년도부터 불법 파견 판결이 있었고 대부분 판결이 있었던 이 사업장에 지가 노동부 차관 시절 때 한국GM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조건 하여튼 무슨 개선 이런 협약을 최초로 한국GM과 맺었다고 합니다. 이 협약 내용 중에는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불법을 저질렀지만은 앞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일들을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가르쳐 줄 테니 그 매뉴얼대로 한다라면은 너희들 불법 사업장이 아니라고 이 지금의 노동부 장관 이놈의 차관 시절 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14년도 한국GM 내 모든 공장 부평 창업공장에 불법이 아니라 이제는 합법도급이라고 그놈이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GM이 과거 2005년도에는 불법 파견을 했지만은 노동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충실히 불법 토지를 없앴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합법도급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또다시 불법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4명과 834명에 대해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행정소송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금의 노동부 장관이 온 이후로 부평공장에 있어서 행정명령조차 발표하지 않고 또한 창원지청에서는 검찰 기소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왔지만 어느 하나 노동 적폐는 청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쌓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고용노동부 투쟁 반드시 이거는 이기는 싸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드시 이제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문제는 여기서 종결을 지어야 된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다시는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들과 함께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지를 굽지 않게 합시다.
우리 동지들 빨리 나와서 몸 추스리고 배불리 맛있는 거 많이 먹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스킵! 사악한 분노의 땅에 주제가 동지요 소리를 버리며 찾아가 노동과 노동으로 정치를 바쳐 이것은 강가부의 헛센 늑발 내준다 불타는 것을 금이 하나 있다하며 노동의 세세나 일도 출정이구나 사랑하는 동지여 이빨을 이 싸움이 이겨내야지만 저는 동지들이 내려오실 거기 때문에 자 우리 빨리 싸움 승리하도록 힘찬 분위기 합성 하나 둘셋 쟁과 투쟁으로 정체를 맞춰 이것은 노동의 내준다 불타는 낯을 금이 하나 있다 하며 노동의 막세세다 일도 출정이구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와 함께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몇 달 동안 즉각적인 고용노동부의 기아 화연대차 불법 파견 시정명령과 함께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2014년 1심, 2017년 2심에서 기아차 모든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기아원청과 비정규직 지회가 직접 교섭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아차의 불법 파견이 10년이 넘도록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불법 파견을 저지른 정몽구와 정의선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면제부의 기아차의 특별 채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아원청과 비정규직 지회가 직접 교섭하라는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기아원청과 기아차 지부는 우리 비정규직 지회 당사자를 쏙 빼고 1,300만 명의 특별 채용을 합의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우대 채용 및 특별 채용과 과정에서 희망 고문을 받고 있고 오히려 이러던 곳에서 쫓겨나 강제 전적을 당해 뜻하지 않게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임금은 낮아졌습니다. 더군다나 기아차 사내 하청에는 같은 사내 하청 내에서도 임금 차별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식당 청소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밥맛 좋게 하려고 기존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전적시키고 젊고 미소 교육을 받은 여성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해 식사질 개성 핑계로 여성을 성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성투쟁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두려웠습니다. 처음엔 200명이었지만 점점 줄어드는 대우에 농성장이 침탈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잠시
전국 곳곳에서 연대해 주시는 동지들 덕분에 얼마나 힘 받는지 모릅니다. 열사들 차례상에 감기 걸릴세라 담요에 세세하게 타월까지 조합원 누군가가 샤워를 너무 하고 싶다 하였더니 향교회는 대문까지 24시간 개방해 주셨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투쟁 이야기를 관심 가져주시고 알려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연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인은 공장 밖 공장 안에서 불법 파견 현행범 정몽구 정의성 구속 모든 사내 하청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총무성 차별 철폐 요구를 함께 알려내고 투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을 응원해 주시고 연대해 주신 동지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대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몸으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잠시 저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차 지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아차 지부는 어떻게 당사자인 우리를 빼놓고 회사와 짝짝꿍 해가지고 합의를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갑질이 아닌지요. 저희도 거기서 10년이라는 넘게 일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화 시설이 안 돼서 무지 힘들게 일했습니다. 지금은 자동화 시설이 되었다고 자기들 정규직들 조립 라인에서 힘들다고 고통 처리로 받아가지고 저희 자리를 차고 들어온다는 게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기아차 지부 윤부인이 부회장 지부장님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같은 노동자라면은 저희를 이렇게 내몰지 말고 우리 아줌마들 노동운동가 아닙니다. 집에서 밥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가 14년 10년 넘도록 많이는 30년 가까이 일한 곳을 지네들 고충 처리로 차고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는지 기아차 지부는 듣고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특별 채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1공장 조합원 도성주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조합원으로서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노조 활동이 서투고 아는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투쟁운동을 처음으로 참여해보니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한 번도 힘들다고 느꼈는데 지금까지 투쟁해 오시던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픕니다. 그래도 많은 동지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힘이 되고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연대에서 함께 해주시니 조합원이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현재 6일 동안 단시 투쟁을 이어가고 계시는 현대기아차 육회 지회장님 및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큰 힘이 되지는 못하지만 이 투쟁이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네, 반갑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데요. 우리 투쟁 승리를 향한 갈망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4호공장 대의원 김현재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일단 편지 읽기 전에 잠깐 소식 하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에 5년 넘게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십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동지들이신데 정몽구 동생 정몽준의 사업장입니다. 오늘 71세 조합원 동지께서 현난이 조합원 동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결국에는 오른쪽 마비 증상이 동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안타까움 전하고 편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음악을 좀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 안녕하시오. 우리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법과 기간제법 그리고 각종 노동학법으로 인해 낮은 임금, 시운해고 등으로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제3의 지대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국민들이기도 하오.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띄우는 이유는 우리들의 한 맺힌 절규와 분노를 띄우기 위함이오. 그러니 똑바로 들으시오. 지난 2016년 겨울 우리 노동자 민중은 박근혜와 부역자들로부터 우리들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심판했소. 그리고 이러한 촛불 정신을 계승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소.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당신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중적 잣대로 노동자 민중을 유린하고 있어. 노동 존중 사회를 얘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최저임금 1만원 그 밖에 가만히 설로 우리들의 투쟁 대우를 무장해제시키고 타협하고 양보하라고 하고 있어. 도대체 노동의 가치를 알긴 하고 양보하라는 것이요. 우리들의 최소한의 요구는 차별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 도대체 무엇을 양보해야 한단 말이오. 판단과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지 대통령과 그 하수인 몇 명의 몫이 아니오. 그러니 대통령 문재인은 두 귀 똑바로 열고 들으시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으시란 말이오. 자신 없으면 손 떼시오. 우리들의 힘으로 직접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이오. 우리는 당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오.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당신들이 제대로 일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오. 똑바로 하시오. 이상입니다. 하게 되는 점 먼저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래할 곡은 함께 가자 우리의 이 길이며 여러 동지분께서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힘찬 박수 소리, 힘찬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종식이를 위한 1차 문화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2차 문화제가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 기자회견이 이 자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오늘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